또 슬퍼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이별했어도 할 일은 해야죠. 안 할 거야? 다 울었으면 할 일을 하자. 머리로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비록 눈물은 흐를지라도 그 과정이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도 멈추지 않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INTJ도 이별 후 후폭풍이 오나요? INTJ는 이별 후 어떤 감정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INTJ는 도대체 로봇이냐, 냉혈한이냐, 감정이 있는 거 맞냐 등등의 말씀들이 많은데요. 이런 INTJ도 이별 후에 힘들어하긴 하나요? 후폭풍이 오나요? 라는 질문들을 꽤 많은 분들이 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긴 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얼마 동안 지속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의견이 아니니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TJ는요 사실 이별 직후보다는요 이별을 고민하는 그 시기를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제 주변 INTJ 분들도 그렇고 또 상담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에 따르면 그렇더라고요. 생각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 또 그런 고민을 하는 동안 그 많은 생각과는 다르게 평소와 비슷하게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별을 한 후에는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평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슬픔도 있겠죠. 힘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한편으로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힘들고 슬픈 마음도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또 주변 이야기도 그렇고 상담을 통해 보면 평균 한 달 정도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기가 유독 짧은 이유는요. 이미 그 전에 이별을 위한 마음의 정리를 또 생각의 정리를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NTJ와의 재회가 유독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재회가 가능한 경우는 제가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별의 원인과 문제점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고 해결책이 명확할 경우, 설득이 가능할 경우. 두 번째, 이별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안 좋았던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재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재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가? 그건 또 아닙니다. 실제로 저와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도 INTJ와 재회를 성공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조급하지 않으시고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그 알맹이, 상대방이 원하는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을 경우 재회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별 후 INTJ가 겪는 후폭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후폭풍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 INTJ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경우 헤어지고 나서 당분간은 문제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가장 클 것이고 INTJ가 차였을 경우에는 사실 슬픔보다는 열받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차? 또 이별 후에 대부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합니다. 이별을 했지만 세상이 무너진 건 아니니까요. 또 나는 비록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내 주변의 상황들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으니, 잘 굴러가고 있으니 나 역시 잘 굴러가야지. 이런 이성적인 생각들로 자기 자신을 바로 다잡습니다. 그래서 간혹 상담 중에 많은 분들께서 INTJ는 저와 이별을 했는데도 멀쩡히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회사도 잘 나가더라고요. 학교도 잘 나가더라고요. 운동도 잘 나가더라고요. 등등등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별했어도 할 일은 해야죠. 안 할 거야? 다 울었으면 할 일을 하자. 또 진짜 좋아하는데도 이별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큰 상태이지만 어떤 한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그 문제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상대방이 개선할 의지가 없을 경우, 도저히 이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별을 결심할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는 아직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지만 합리적으로 이 사람과의 이별이 더 나을 것 같다.
같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 헤어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흐린 눈 해야겠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INTJ는요, 단호하게 이별을 말하고 난 후 본인이 힘들어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이 머리로는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로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물론 INTJ도 사람이니 힘들어하긴 하겠죠. 힘든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폭풍을 제대로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뭐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야. 나도 내 할 일 똑바로 잘 하고 살아야지. 또 슬퍼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감정 낭비 그만하고 이제 그만 정신 차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울었으면 이제 할 일을 하자 라며 스스로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할 겁니다. 저를 포함한 제가 아는 INTJ 분들, 그리고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들, 그런 걸 통틀어 보면 비슷한 성향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타이밍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한다, 소위 말해 너무 심하게 매달린다. 제가 재회 상담할 때요, 완전히 뭐 갑자기 싸웠거나 큰 잘못을 해서 빠른 사과를 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은 시간을 두시고 당분간은 연락을 하지 마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는 동안에 오히려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다면 차단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마음 정리에 방해가 되니까요.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과는 별개로 지금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일, 내가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자꾸만 방해를 한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내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의 결정을 바꾸려고 한다? 너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INTJ가 차분해졌을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 연락을 다시 시도하시라고 권유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내가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충분히 받았을 때, 그리고 상실감이 짙어질 때쯤, 그때 연락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INTJ가 저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해버리면 어떡하나요? 그동안 저를 지워버릴까봐 너무 불안해요. 조급해요. 빨리 연락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INTJ는 이미 상대방에 대한 마음,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별을 말한 겁니다. 일정 부분 정리를 이미 했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별을 이야기한 건 아닐 겁니다. 상대방과 확실하게 분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도 확고하기 때문에 이별을 말한 겁니다. 이미 모든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후 계속 사귀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 가능한 상황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린 후 이별을 결심한 것일 테고, 결심과 동시에 빠른 정리를 시작했을 겁니다. 단 며칠 만에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오늘부터 준비 시작 해서 타다다닥 마음을 다 완전히 정리했다? 이게 아니라요. 이미 정리를 시작했다면, 정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인 거예요. 멈추지 않고. 왜냐하면 자신의 그 결정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행보를 나는 막을 자신이 있다. INTJ의 행보를 막을 자신이 있다. 나는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을 반드시 강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결심을 하셨다면 재회를 위한 플랜을 짜셔서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호소하신다면 절대 붙잡혀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회도 전략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문제의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가장 베스트는 그냥 헤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있을 때 잘하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INTJ도 이별 후 후폭풍이 온다. 하지만 참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결정을 한 것이고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내 결심에 대한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 비록 눈물은 흐를지라도 머리로 마음을
눌러버린다. 그래서 겉으로 힘든 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멀쩡히 할 일 제대로 하려고 하고 일상을 똑같이 보내려고 하고 슬픔을 티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하는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물론 집에서 혼자 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만 아는 거겠죠. 인간이 이별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실감입니다. 그런데 INTJ는 다른 MBTI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런 상실감에 대해서 조금 덜 힘들게 느낀다. 다른 MBTI 분들보다 조금 더 잘 견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고독함을 그렇게까지 힘들게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실감을 느끼고 상실감에 대해서 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로 죽진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또 나는 할 일이 아주 많이 있어 라는 생각들로 자기 자신을 바로 다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슬퍼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더 로봇 같고 더 냉혈한 같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냉혈한이라기보다는요. 단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와락 쏟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좀 피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 또 모든 일은 다 지나갑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지나가요.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일수록 오랫동안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밝게 뭐 지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아마 저와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께서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심스럽지만 남녀 간의 이별이 뭐 당연히 슬프겠죠. 슬프고 힘들 수 있지만요. 전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